네,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저희도 오늘 김 작가님, 진행자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게 들리셨죠? 이게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작은 방에서, 손님은 큰 방에서 따로따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마우스까지 좀 가까워서 소리가 들렸나 봐요. 조심할게요. 3283님도 오늘 박연미 아닌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하셨는데 저 맞습니다. 저 맞고요. 그 페이스 실드를 치고 그걸 하고선 방송을 해봤더니 소리가 울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능한 꽁꽁 싸매고 하고 있는데 얼른 저희도 다 벗어 던지고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사실 금융시장에도 잔뜩 들이운 게 요즘의 현실인데 2020년만 해도 사실 이런 장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장이 연전 연패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고민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분 한 10년 봤는데 이분이 읽어주시는 시장의 흐름이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가 돈의 신호 포착하는 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새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를 출간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수인사로 멀리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 가을에 만났을 때는 EAR 리서치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네네.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보어드바이저를 꿈꾸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우리 대표님도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돌아오신 건데 이번에 책 내신 거 이런 것들 보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예측해야 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주식도 약하고 원화도 약하고 채권도 약한 이런 상황에 돈의 흐름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안타깝게도 돈들이 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중앙은행 금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 세계 돈의 흐름은 죄송합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은 결국 미 연준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데 거기서 금리를 한 번에 0.25도 아니고 0.5%씩 올린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달러가 제일 마음 편해. 이러면서 돈들이 달러로 가고 우리나라 환율도 금세 또 1달러에 대해서 1,200원까지 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오미크론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중첩이 돼 있는데 정작 홍 대표님이 예전에 돈 좀 굴려봅시다라고 10년 전에 내셨던 그 책하고 이번 책하고 탑다운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상황이 달라져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이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제지표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쉬워요. 경제지표는 저희도 보거든요. 물가도 보고 GDP도 보고 맞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수출입 동향 다 보는데 이게 각자 숫자는 알겠는데 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제일 쉬운 건 환율이에요. 환율.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 환율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 환율이 얼마였냐면 1,100원 밑에 있었어요. 정말 굉장히 옛날 일 같습니다. 1,100원 밑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 1,200원이니까 환율이 100원 올랐죠. 그러니까 100원이 올랐다라는 건 우리 원화 값은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계속 상승률이 올라간다. 상승폭이 커진다. 이럴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환율이 막 상승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하거나 또는 한국 투자자가
나 이제 국내 주식 안 해. 음.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또 돈의 흐름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죠. 요새 우리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의 공급이 줄어요. 즉 환율이 올랐습니다라는 거는 두 가지 다 있죠. 돈이 나간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돈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좋을 게 없죠. 반대로 2020년 한 3, 4월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환율이 막 1,300원 갔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해 10월 정도에는 1,13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떨어진 데 이어서 깨고 내려간다 그럴 때는 아무리 시장이 불안해 보이고 그때 되게 불안했어요. 그죠? 맞아요. 예, 뭐 특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덮쳤잖아요. 그런 시기지만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도 좀 해야 되는. 지금은 안타깝게도 환율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것 또는 올라가는 탄력 자체는 아직 안 멈춘 것 같으니까 조금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이 탑다운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그냥 은행 가면 환율 나오고 또는 신문 보면 방송 들으면 환율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하죠. 작년 이맘때 얼마였나. 1년 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금 시장이 약해서일까? 홍춘옥 대표님 목소리가 고막 남친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한데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홍 대표님 그동안 혹시 투자해서 좀 속상하셨던 건 아니죠? 속상합니다. 대표님은 이런 장에서도 항상 연전연승 아니세요? 연전연승하다가 좀 빨리 샀어요. 그래요. 약간 좀 못된 마음인데 이런 전문가들도 약간 연전연승하다가 좀 주춤하셨다고 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대표님 아까 저희가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돈이 이제 따박따박 이자 나오는 대로 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럴 때 조정하고 싶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예, 첫 번째가 환율이었고요. 왜 환율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또는 채권을 사고 있다가 우리 경제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달러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달러로 바꾸는 종류가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갔더니 최근 미국 나스닥 빠지는 거 보고서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간밤에도 3%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사실 미국 장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좌 녹은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세요? 이제 그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게 채권 투자죠. 특히 달러를 채권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하나는 만기가 긴 거. 30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달러 예금 금리처럼 당장 금방 찾을 수 있는 단기채도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놓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러면 너무 많이 성과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그냥 가정입니다. 네. 5천만 원을 원화 5천만 원, 달러 5천만 원에 투자를 해놨는데 원화는 녹았어요. 근데 달러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달러를 좀 사놨으니까. 녹았다는 말씀이 가슴에 스며드네요. 그렇게 공감을 표시하니까 저도 이렇게 더 오늘 아침에 충격이 큰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가 투자를 해놓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예를 들어 4천만 원 되고 6천만 원 됐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지금 점점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를 더 사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달이 차면 결국 기울듯이 우리 종알도파름 지난 다음부터 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어떤 이런 스위칭 한 번에 달러를 딱 사고 주식을 사는 건 호쾌한 맛은 있지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짜요? 아니 저도 자산이 좀 쌓이기 전에 또 젊을 때는 저도 스위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덕분에 잘 다니던 증권회사도 그만두고 제 회사를 차린 거 아니겠어요? 그랬었는데 점점 자산도 쌓이고 또 더 나가서 내가 아무리 시장을 분석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조금은 인정하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약간씩 나눠서 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비율 맞추기, 뭐 원래 계획했던 비율 맞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5로 다시 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달러를 지금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달러 투자해서. 네. 그러면 그 1,000만 원 번 걸 불쌍한 한국 주식도 좀 사고 한국 채권도 좀 사는 식으로.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위칭, 달러 사라는 신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기 위한 돈인데 한 방에 하는 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너무 달러 일변도로 가고 있고 전 이코노미스트니까 또 달러 좋은 건 알지만 사람들의 쏠림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래 내가 여기 1,000만 원 벌었으니까 300만 원만 이번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12월 말에 조금 환전하고 또 1월 말에 조금 환전하고 해서 계속 사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녹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요즘 저도 마음의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예.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불수능 같은 장인데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지난해 가을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홍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럴 때는 대안으로서 어떤 투자가 있을지 향후에 시장이 바뀔 그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대안으로서 저는 달러화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저 그때 투자했어요 하신 분들은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 올라오는데 달러는 강세, 미국 증시는 어렵고 달러 자산 투자를 지금이라도 고려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 타이밍은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재밌는 책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언제쯤 변화가 올 거라는 것도 전망이 가능하다. 근데 둘 다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유명한 분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전설적인 연준 의장님인 폴 볼커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분을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그 전 세계를 떨쳐올린 연준 의장님도 타이밍과 방향을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한 3월, 4월 정도 지나면 환율의 급등세가 조금 진정되지 않겠나. 차라리 그때 한번 또 매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환율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환율이 저는 좀 부담스럽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달러로 번 걸 한국 주식 사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솔직해요. 그래서 또 3, 4월 지나고 나면 시장이 또 여름에는 좀 진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3, 4월을 좀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별게 아니고요. 그때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러시아군들이 이 해빙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빙하와 그 산에 쌓여 있는 눈들이 녹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벌판이 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전차가 그 뻘밭에 들어가더니 꼼짝도 못하고 빠져서 결국 주변에 크레인이 와서 건져내더라고요. 그만큼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건 일렬로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리는 경우를 우리 예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라크 전쟁 때 그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죠. 두 번째 좋은 점이 또 3월 15일 미국 금리 결정 회의가 있어요. 이거 뭐 분명 악재죠. 악재지만 또
우리가 한데 이렇게 외부 충격을 받고 나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여기 또 우리 대선도 있고 네. 여기에 또 오늘 잘 이야기하셨지만 3월 결산 앞두고 상장 폐지 이야기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불안 요인들이 대략 3월에는 다 나오면 해소가 되는군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경제 분석가니까 우리 1, 2, 3월 이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되게요. 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업종별로 괜찮은 업종이 많이 보여요. 작년에도 사실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하반기에도 보면.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제법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같은 회사인데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벌었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게 매치가 안 돼서 투자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곤란하다 싶으실 텐데 요거는 좀 믿어도 됩니까?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틀린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빨리 샀어요. 네. 그래서 12월에 환전해서 1월에 사고 1월에 환전해서 또 2월에 사고 그래서 지금 저도 손실을 보고 있는 주제에 뭘 방향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 타이밍 오른다 아니다라는 자는 저도 모릅니다만 한 3, 4월 정도에는 이런 아주 악재가 끝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징후들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 실적이 좋으면 왜 좋으냐 하면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고생했다. 네. 아유 당신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배당을 준다든가 자기 회사 주식을 좀 사서 소각한다든가. 근데 그걸 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를 좀 중시하는 주주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매크로 측면에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 끝나고 나면 지표들이 조금 반등할 여지들은 있는 그 봄철이 아닌가 싶어서 타이밍만 놓고 보면 한 3, 4월 지나면 또 달러 살만한 시기들도 그때는 정말 이런 시기 위험이 올 때 달러가 보험이라는 걸 뒤늦게 아셨지만 또 투자의 타이밍은 항상 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도 좋은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저는 제 포지션이 팔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그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여기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걸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주식에 약간 들어갔어요라고 하셨는데 전 사실 좀 놀랐어요, 대표님. 장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도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나 아예 그 앱을 지우고 이 살아생전에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다들 굉장히 고심하시는데 추가로 매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용감한 투자 아닌가요? 예, 근데 제가 팁을 오늘 좀 걸쳐드리자면 네. 제가 모 연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 연금이 살 때 한번 같이 사보세요. 연금을 따라가는 그 투자 방식도 제법 안전한 걸로 추천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금이 역대 주식을 제일 많이 샀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살펴보면 2008년, 2011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4번이에요. 금융위기랑 유럽 재정위기랑 맞습니다. 브렉시트 이슈 있을 때랑 다 논란이 됐던 그 시점이군요. 그래서 연금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아니 당신들 주식 바치러 들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일할 때는 그러지 않았고요. 왜 사냐 하면 싸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이거 되게 좋은 가격인데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규모가 얼마냐 하면 이제 추정입니다. 한 150조, 160조 돼요. 네. 큰 돈이죠. 근데 그 연금이 주식을 살라 그러면 상한가가 돼요. 연못에 고래잖아요. 조그마한 연못에 고래가 들어와 있는 꼴이어서 그렇죠. 다 보여요. 그래서 연금은 어떨 때만 주식을 살 수 있냐면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나 주식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과거 매입했던 행동을 싫어할 때, 자기를 싫어할 때, 이럴 때 들어와요. 아, 그러지 않으면 못 사거든요. 투자자들이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연금이 움직인다. 연금이 가는 길을 봐라.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뭐 외국인들의 매매도 좀 있지만 연기금이 안 팔거든요. 느끼셨죠? 네. 안 팔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 규정도 바꿨잖아요. 하도 많이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내내 뭐 거의 한 1년 반 팔았거든요. 열심히 팔던 연기금이 최근에 매매 찍히는 거 보면 사는 날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뭘 뜻하냐? 그러니까 연금위에 계시는 분들을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 투자자가 그렇죠. 한국에서 제일 믿을 만한 프로 중의 프로들이 이제 안 판다.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선수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싶을 때는 신호가 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펑펑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오르면 또 빠지고 오르면 좀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누가 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 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이거 다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벌써 2019년 일이네요. 야,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했었습니다. 뭐 구두 개입도 했고 사실 서면을 내기도 하고 그 조용히 점심시간에 사들여서 이른바 도시락 폭탄이라는 것도 있었죠. 제가 직접 겪었죠, 그거. 그게 금융위기 당시 상황인데 이게 막전막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박사님, 우리 오늘 부동산 얘기는 시작도 못했잖아요.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환율 얘기 그리고 타이밍 보라는 말씀까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의 저자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